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기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둔촌주공 입주 대란 터졌다. 34평이 7억 5천채 파산. 둔촌주공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입주 대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중단으로 조합원과 분양권 모두 갭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다가 집단대출 중지 상황에서 단위조합 농협이 둔촌주공을 허용하자 경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이 적은 분양권 매수자는 팔지도 못하고 갭 투자도 못하고 실거주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매매가와 시세가가 폭락하고 파산 증가, LH 매각이 늘면서 10억대 로또 분양 줍줍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둔촌주공 입주 대란 터졌다. 34평이 7억 5천채 파산. 자, 이 어떻습니까? 대출금지라고 자물쇠가 꽝 채워져 있네요. 바로 신규주택 약 5만 세대와 관련된 건데 둔촌주공입니다. 둔촌주공 입주 대란 터졌다. 대출이 안 나와요. 자, 둔촌주공 분양자 팔동동 10월 패닉셀 쏟아진다. 이제 패닉셀 이제 공항으로 물량이 막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둔촌주공 입주 대란. 먼저 전세대출 중단, 집단대출 중단, 갭 투자 불가능. 진짜 엎친 데 덮친 격. 분양자가 임차인 전세대출로 잔금을 칠 수가 없어요. 분양받은 사람이 세입자 돈으로 잔금 못 치른다고요.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완료 전 전세대출이 불가. 자, 집주인이 본인이 자기 돈으로 소유권 이전을 끝낸 다음에 전세해야 돼요. 그럼 전세대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갭 투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둔촌주공 갭투자도 그렇습니다. 이 무주택자가 그냥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왜? 다 갭투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주택자도 전세대출이 안 돼요. 결국 집단대출도 문제입니다. 자, 중단인데 새로 분양한 아파트 집단대출 제한 거의 사실상 중단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단위농협이 이례적으로 여기 둔촌주공 집단대출을 해준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엄청납니다. 대출 형평성에 위반돼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금감원 딱 벌써 지적합니다. 형평성, 풍선 효과를 경고했어요. 그래서 집단대출 아직 11월 안 됐는데 금지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오죽궁하면 이금융권인 단위농협에 지금 대출. 자, 갭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둔촌주공 갭 투자 사실 불가능하죠. 왜? 전세대출 금지니까. 사실상 실거주해야 돼요. 말만 3년 유예지. 이거 대출을 못 받는데 자기 돈 아니면 실거주 못해요. 자, 실거주 농협 집단대출 경고, 대출 제한 이거 금방 지적한 거고, 갭투자. 자, 집단대출 실거주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즉 갭투자도 불가능하고 집단대출 이게 사실상 어려워졌고 매매는 아예 분양권 같은 경우 되지를 않고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 여기 보시면 둔촌주공 다 때려치고 싶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속 타는 이유. 얼마나 짜증나면 그럴까요? 물론 집값이 많이 뛰기는 했으니까 그걸 위안 삼는데 그것도 내 집이 내가 지금 여건이 됐을 때 하는 말이죠. 보세요. 때려친다. 입주 대란. 11월부터 입주 시작합니다. 이제 딱 2달 남았는데 12,032가구 난립니다. 지금. 입주권. 분양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조합원들 입주권 약 8,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농협 집단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이거 경고 먹고 있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분양권 4,786세대 대부분이 갭 투자할 텐데 갭 투자가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왜? 무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갖고 이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요. 매매 급락.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매매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조달 경로가 막힌 입주권은 매매가 대폭락할 소지도 있다.
34평 전세값이 현재 9억대인데 얘가 6억대로 폭락. 매매가도 지금 18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아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돈 없는 분양권 파산 신청하면 매매 급락. 그렇죠. 이제 분양권이 너도 나도 파산 신청하면 이미지가 싹 죽어서 난리가 나겠죠. 자, 자금 부족한 사람은 다음 세 가지 길밖에 없어요. 파산 신청, 입주할 때 돈도 없고 갭 투자도 금지고 결국 파산. 10억 아깝지만 34평 10억 올랐는데 아깝지만 못 받아요. 공공기관 매입. 이제 파산하면 LH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분양가 수준으로 매입해 주겠죠. 그나마 그게 있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 엄청나게 내고 손실만 보고 입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손실 몇 천만 원 보겠죠. 기타 고금리 대출. 이제 본인이 버티려면 막 사채를 쓰거나 이금융권 고금리 대출. 또 이름을 대여해 가지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너하고 나눠 먹자 뭐 이런 게 막 생길 거예요. 친인척 간의 어떤 또는 친구 간의 뭐 이런 거. 하여튼 대혼란. 자, 은행 대출 금지 얼마 못 간다. 제목이 이렇게 떴네요. 정치하듯 질러놓고 일단 질러놓고 보는 이복현 금감원장. 우라통 터진 은행들. 무슨 은행들이 뭐 우라통 터질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입주하는 사람들이 우라통이 터지지. 은행은 닐일이 만보죠. 앉아서 꽉 먹고 알 먹고. 대출. 자, 대출이 일단 왜 그러면 금지까지 했냐. 대출이 너무 폭발해버렸어요. 은행들 무분별한 대출 서로 막 실적 올리려고 대출하는 바람에 8월 달에 9.5조. 평상시에 2배나 증가했어요. 이게 미쳤죠. 9.5조. 4조밖에 안 됐던데 매달. 정부 정책 대출 남발. 특례 보금자리 신생아. 사실상 정부가 불을 지핀 거예요. 대출은 지들이 잘못해놓고 은행을 탓하면 안 되죠. 집값 상승. 모든 연령층이 내 집 마련이다 미쳐가지고 막 투자. 대출 폭발하죠. 5주 가면 대출 금지하겠어요. 그래서 금지한 겁니다. 전세대출 금지.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횡포입니다. 횡포. 공산주의 같은 횡포. 집단대출 금지 이것도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입주 대란. 농협이 지금 예외적으로 둔촌중흥 허용했다가 지금 엄청난 비난, 경고를 당하고 있죠. 주담대 제한. 주담대는 해주기는 하는데 엄청난 제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 집값 전망. 대출 금지. 관치금융 24년 아마 24년 못 넘길 것 같아요. 도중에 허용할 것 같아요. 집값 조정. 상승 축소. 세계적인 추세라서 다시 잠깐 주춤하지만 대출로 결국 세계적 추세인 금리 인하 이걸로 인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하고 비서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양극화. 잊지 마세요. 자, 둔촌주공 파산 신청. 그럼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둔촌주공에 들여온 파산 그림자 아예 노골적으로 나왔잖아요. 미상환식 경매전략. 저는 항상 자 뉴스 기사에 준거에서 내용을 뽑습니다. 먼저 파산 신청. 자금이 부족할 때 첫 번째 파산 신청이 있어요. 돈 없는데 팔 수도 없고 전세도 모자라고 매매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요. 입주도 못하고 파산해야지. 영끌에서 고금리 이자 내고 3년 갭 투자하는 방향. 갭 투자가 지금 사실상 쉽지도 않는데 실거주 폐지가 안 되면 결국은 파산 신청. 이게 유예됐는데도 파산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갭투가 막혀버렸잖아요. 경매행위죠. 엄청나게 자금 손실을 보겠죠. LH 서울시에서 매각한다는 말도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다 매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해 안 보고 매각하면 참 좋죠. 이자도 안 내고 아무것도 없이. 근데 손해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약 1200채 돈 없어가지고 LH에 매각. 과연 사줄까? 3년 후에 이자만 내고 거주도 못하고 포기. 사실상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매매 불가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매매 불가고 갭 투자 금지고 전세 못 낀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실거주도 금지. 또 주담대도 콩할 만큼 해주잖아요. 지금 불법 매매. 돈 없어 대부분 빌려가지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거주 갭 투자 돈 왕창 빌려서 사채까지 빌리든 뭐 이웃에 빌리든 친척에 빌리든 매수인 지원받아서 3년간 불법 너 먹고 나 먹자.
정상적 절차로 빌리지 않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이면계약서를 쓰면. 만약 그렇게 되면 처벌받고 원상복귀. 나중에 결국 실거주하는데 실거주할 돈이 없으니 망하는 꼴이 되겠죠. 돈을 오히려 까먹게 되죠. 지금 분양가 대비 10억이 올랐는데 오히려 본인은 몇 억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둔촌주공 매입 방법.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망하는 시청자분들이 둔촌주공을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느냐 질문이 있어요. 계약 날리겠네.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전세대출 막혀. 벌써 이렇게 살벌한 제목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조합원걸 잡는 방법이 있어요. 조합원 매매. 현재로서는 32평 입주권이 23억대로 헬리오, 올림픽 선수촌, 장미 1, 2차하고도 비슷해요. 주변에 장미 1, 2차, 헬리오, 올림픽 선수촌 비슷하죠.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동층 인테리어가 유리해서 좀 더 비싸요.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고요. 일단 조합원 매매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입주로 다가올수록 좀 특이사항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분양 줍줍. 이번에는 이제 분양권 받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냥 더 내던지는 것들이 나중에 줍줍 분양으로 나갈 거예요. 의무 실거주로 분양권 매매 금지 상태. 그 다음에 11월 2월 입주 시에 정부가 매입 줍줍 분양. 갭 투자도 안 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34평 프리미엄 이미 10억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몇만 대, 몇십만 대 1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줍줍 당첨되면 10억 버는 거죠. 전망. 입주권 23억, 분양권 23억 정도 매매 금지. 현재 부동산 흐름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승장 조건으로 3, 4년 지나면 28억 거뜬하게 갈 가능성이 커요. 둔촌주공 말하는 거예요. 34평. 현재 부동산 흐름이면 28억까지. 입주 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원래는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다른 것처럼 헬리오시티나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나 장미 1, 2차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얘의 특수성으로 금매가 나올 수 있답니다. 둔촌주공 대출, 매매, 전세 금지 최대 위기입니다. 입주권이 18억 원에 팔렸을 정도면 이제 지금 출렁거린다는 뜻이에요. 23, 4억 가는 게 18억. 물론 또 다시 또 20억대 거래된 것도 있고. 자, 먼저 매매 전세 폭락, 매매 폭락 84형 24.5억 28억 6억이나 떨어졌고, 자 84형 34평 7억 하락. 전세값이 7억이에요. 7억. 지금 9억 10억 하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있어요. 전세대출 위험. 전세대출 대출을 못 받으면 자금 부족, 준비 부족. 10월 사전점검인데 시간도 없어요. 지금 11월 입주라서. 전세대출 금지했잖아요. 지금 5대 은행. 갭투자도 금지. 자, 자금 부족, 진퇴양난. 갭투자 후에 전세대출 금지 살 곳이 없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갭투자 했어요. 그 사람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안 받고 그냥 들어올 경우는 갭투자 가능하죠. 세입자가 돈 다 있을 경우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세입자가 다 대출 받지. 이게 세입자가 그냥 전세 없이 들어올 경우는 갭투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예 불가능. 갭투자 후에 전세대출 금지 살 곳이 없고 본인 입주는 자금 부족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분양권 매도 금지. 팔 수도 없어요. 또 2년 있다 이거 풀린다?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게 풀릴 가능성이 없어요. 다 풀릴 가능성. 의무 실거주가 풀리려면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집값 폭락. 2, 3년 후에 대폭락. 22년처럼 폭락하게 되면 없어질 수 있어요. 입주 포기 사례와 해결 방안. 입주 포기할래요. 둔촌주공 집주인들 분통 났어요. 오죽하면 입주 포기까지. 자금이 부족해서 자본금이 거의 없고 계약금으로 당첨된 사람들 많아요. 어찌어찌 중도금 어찌어찌 했어요. 대출 받아갖고. 갭투자는 가능하나 의무 실거주 자금 부족, 입주 시 파산, LH의 매각, 경매 수순으로 갈 수 있다. 갭투 부족, 갭투자해도 자금 부족. 또 갭투자도 안 돼요. 전세대출을 대부분이 받잖아.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갭투자도 안 된다. 없는 돈 갭투자
전세 대출도 안 되고요. 빌려서 갭 투자해도 나중에 언젠가는 입주를 해야 하니까 오히려 그 이자만 엄청 낸 꼴이 돼요. 시간 소요. 돈이 없어서 3년 갭투. 거주 시간이 지금 많이 진행되겠죠. 결국 또 입주를 하게 되면 거의 6, 7년 후에나 파는데 사이클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아요? 하락장 내려가면 빚이 크게 늘어나겠죠. 분양권 전매 목표 대부분 입주 포기. 갈아타기. 근데 입주권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다른 것들보다 별로 안 싸거든요.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너무나 시끌시끌하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입주 때 막 다른 곳보다 2억, 3억, 4억 싼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예요. 마용성광, 강남 3구 더 입지가 좋은 이런 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한강변 미래 호재 큰 곳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자,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포기 시점이 누구는 입주 시에 포기하고 누구는 입주 3년 후. 입주 3년 후에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에 나간 이자 얼마예요. 포기할 거라면 지금 해야죠. 그리고 웬만하면 빌려서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10억 뛰었는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그렇잖아요. 포기 방법, 파산, 경매, LH 제공, 불법 매매. 둔촌주공, 정부 13대책 전매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그렇지만 결국 다시 또 유예가 돼가지고 문제가 돼버렸죠. 근데 이 문제는 둔촌주공만 얘기했을 때는 12,000가구지만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의무 실거주 할 것들이 5만 가구예요. 5만 가구. 얘들이 집집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 수준에서, 지금 분양가 수준에서 만약 분양을 하면 다 로또예요. 로또. 그래서 앞으로 줍줍 잘 지켜보세요. 자, 대출 규제 이후에 크게 꺾였지만 해외 집값 급등? 정말입니다. 이 파란 거 보세요. 이게 0이에요. 0. 0인데 진짜 많이 뛰었었네. 5월부터 여기 무슨 폭등을 했죠. 서울 폭등했었네. 0.32까지 가다가 갑자기 9월 3주 현재 0.16 물론 0.16도 엄청나게 폭등하는 건데 0.32에 비해서 반토막이네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 약 4주 만에 반토막이었는데 그 까닭에는 대출 규제가 있어요. 그럼 얘가 계속 내려갈까요? 여기 마이너스까지 여기 밑에까지 내려갈까요? 이 해답은 오른쪽 보세요. 이게 바로 전 세계, 미국. 자, 쭉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 떨어졌네, 22년에. 근데 지금 올라간 거 보세요. 신고가죠. 그쵸? 우리나라는 강남하고 한강변만 신고가지. 그것도 새 아파트. 해외는 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신고가가 많아요. 즉,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2022년 이후에 들뛰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얘들이 신고가 찍고 가고 있는데 해외가.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지든 어쨌든 뭐 겨울에 약간 0에서 왔다 갔다 하든 어쨌든 폭락보다 또 치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서울시 둔촌주공 임대주택 헐가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매매가하고 투자금을 비교해 드릴게요. 서울에 이 금액이면 어디를 잡을까? 실거주 또는 전세기구 투자 보자고요. 매매가 6억, 11억, 15억, 19억, 20억. 매매가 6억이면요. 그냥 대출 없이 잡을 때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은평, 금천, 구로 이렇게 하급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서울의 하급지.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는 상급지인데 얘들은 모아타운을 잡을 수가 있어요. 둘 다 저는 좋은데 1번이 좋냐 2번이 좋냐? 2번이 훨씬 좋죠. 전망이. 그 다음에 11억 5.5억 11억으로 실거주를 한다면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은평 얘들 신축을 잡을 수가 있고 구축은 34평. 서대문, 동대문, 양천, 강서, 중구, 종로, 성북, 관악 여기가 중간구예요. 얘들은 구축 25평 또는 일부 신축 25평을 잡을 수가 있어요. 11억으로. 다만 갭 투자를 하면 5.5억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6억짜리는 갭 투자를 하면 3억이고 실거주 하면 빚 없이 한다면 11억이에요. 이번엔 15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거주. 서대문, 동대문, 양천, 강서, 중구 이거 중간 정도 구조. 신축 34평. 송파, 용산, 성동, 마포, 광진, 동작, 영등포 여기는 상위권이죠. 신축 25평.
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구축 34평 15억, 갭투자는 7억 5천, 19억이면 약 20억 정도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송파, 용산, 성동, 마포, 광진, 상급지는 신축 34평까지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강남은 불가능하니까 강남은 따로 20억에서 40억 이렇게 해놨어요. 자, 둔촌중공을 향한 관심들이 뜨겁네요. 어떻게 될까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집값이 대출 규제를 맞아 잠시 움츠러들고 있는데, 겨울 비수기까지 하향세가 이어질지 다시 급등할지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